얘들아, 그래서 우리 책을 펴가지고 우리 공통수학 수를 할 테니까. 일단 그거 아무것도 안 써있는 데 있잖아, 얘들아. 1페이지에, 그치? 거기다가 우리 좀 정리를 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하고. 빨리 와라, 빨리. 너 여기 셰프 또 와요. 너 언제 했지, 공수학? 너 교육하는데? 얼마 안 됐네. 어쨌든 그걸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평면적으로해서 그 나겠지만 할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평면적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x축하고 y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좌표평면에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는 이유는 그거야. 우리가 여기 이제 특정한 딱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우리가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치? 좌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어차피 실수들밖에 못 온단 말이야. x축이든 y축이든. 허수가 못 와. 그러니까 이게 좌표로 나타낸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걸 어떤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도형이 있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형은 뭐 그런 도형 반대.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직선하고 보통 이제 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얘네들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점하고 도형으로 나타냈을 때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거를 기하로 이제 어떤 문제 풀어야 된다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 BC에 이제 중점이 있는데 뭐 AM 길이 구해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기하 문제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좌표하고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대수 문제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지.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에다 옮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이제 좌표 찾고 얘 좌표 찾으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결국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기하가 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쉽게 풀려고 쉽게 하려고 평면 좌표를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목적은 이거고, 목적은 어떤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요번 이제 너희들 중간고사 2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결국은 요 평면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하고 아마 요렇게가 4개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야. 그래서 저게 다 이제 저거란 말이야. 도형들. 근데 저게 그냥 풀면 힘드니까 우리가 그 점들을 요런 점들을 요 좌표평면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 직선들을 도형으로 나타낸 요 도형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정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고,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수직선 상에서 여기가 x축만 있는 거야. 이렇게 다 y 값이 같은 애들의 거리. 그러면 요렇게 되면 너희들 이거 알겠지만 이거 x2에서 x1 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가 좌표로 나타내진 거야 지금 얘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여서 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원점인데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그러면 3에서 1 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 놈이 y 값이 같지 않을 때 이렇게 바뀌면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타고라스 써서 하는 거지. 요 거리는 x2 마이너스 x1이고 요 거리는 y2 마이너스 y1이니까 요거 이제 피타고라스 써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되지.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놓칠 쉬운 게 거리다.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내분점.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외분점이 있었는데 이제 외분점이 빠져가지고 내분점 공식만 외우면 돼. 내분점 공식만 외우면 되고, 그러니까 내분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 B가 딱 이렇게 M 대 M만큼 떨어져 있는 P. 요때 이제 P를 저 성분 AB에 M 대 내분점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AB 성분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이렇게 M 대 N으로 나누는 점. 요걸 이제 내분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좌표로 나타냈을 때 이제 공식을 외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x1, y1이고 얘가 x2, y2일 때 얘를 x, y로 나타냈을 때 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P라는 애가 결론은 이제 이거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살펴보면은 그 결국 위아래 다 M하고 N을 더했는데 이 위에서 X끼리 Y끼리 계산을 할 때 요게 M 대 N이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 요게 이제 중요해. 여기 둘이 이렇게 X M에다가 뒤에 꼭 얘한테 얘 뒤에 곱하고 얘는 앞에 곱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게 공식이 뭐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유도하는 건 되게 쉬워.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M 대 N은 P라는 점, 아까 이제 이거랑 똑같이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내려서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만들면, 야 요거 삼각형 이거 다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각 이런 식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거리는 지금 얘가 이제 x1이고 요게 x고 요게 x2니까 여기가 x-x1 이렇게 생긴 거지. 얘는 x2-x.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둘이 뺑까.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닮은 비가 m 대 n이니까 m 대 n은 x-x1대 x2-x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우리가 비례식으로 정리해서 mx2 mx 이렇게 해서 요거를 x로 묶어가지고 한 게 요겁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이거 유도하는 거 쉬우니까. 근데 저 유도는 뭐 사실 이거 물어보는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희들 어차피 최종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최종 결과 이렇게 n 더하기 n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서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아마 무게 중심까지 할 거니까. 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해줬고 이것만 거기 1페이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유형들 보면서 다시 얘기해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그 뒤에 뭐 다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게중심을 오늘 할 게 별거 없어. 이렇게요. 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근데 여기서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게 요게 이제 요건데 그 만약에 우리가 중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중점이면 1대1이 되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1이 되는 점이니까 여기 mn에 1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중점 구하는 공식은 2분의 x1, x2 더하고 2분의 y1, y2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중점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돼. 둘이 mn에다 1씩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야. 중점 구하는 건 외워야 되고, 이거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게중심인데, 근데 너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정리해야 돼. 너네들이 중학교 때 했었는데 까먹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앞으로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여기 좌표평면이 목적이 기하 문제, 막 도형 문제 어려운 거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옮겨서 푸는 거잖아.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무게중심하고 내심하고 외심하고 세 가지가 나오거든.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네들이 그 성질을 모르면 못 풀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 각 변에 요렇게 요 꼭지점에서 요렇게 중점, 여기 꼭지점에서 요거 중점, 요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고 보통 G를 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무게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심은 요렇게 각을 이등분해서 요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요게 이제 보통 I를 쓰고, 요게 이제 내심이지. 그치? 이게 내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심은, 그러니까 내심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내저번의 중심인 거고,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내저번의 중심인 거고, 외심은 이렇게 바깥쪽에 외저번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외저번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지름이 요거 거리가 이렇게 다 똑같잖아. 이게 저게 다 원의 반지름이 돼야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외심이 그런 거고, 외심의 성질은 뭐냐면 얘네처럼 이런 거는 여기 요 ABC 있으면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저 BC의 BC의 그 수직 이등분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 교점이야. 그리고 요 교점이 요게 이제 외심인 거지.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얘는 수직 이등분선. 알겠지? 요거는 이제 알아둬야 돼. 내심은 이거는 이제 각의 이등분선이지. 그 다음에 쟤는 그 중점들. 무게중심은 뭐십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제 너희들 이거 알겠죠? 이거 2대1인 거. 그치? 이게 다 2대1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알아둬야지 풀 수 있다. 왜냐면 이걸 물어보는 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성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리고 근데 외심이 사실 이게 많이 나오네. 그리고 외심은 이제 추가 플러스로 직각삼각형은 여기 빗변의 중심인 여기가 외심이지. 여기 요게 외심이 된다. 그치?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에 이렇게 반지름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다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무조건 외심인 거죠. 여기가 직각이 되면은. 그치? 그래서 외심은 뭐 저렇다. 그래서 이제 저것들은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고, 시험에서 나와 저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거 공식은 뭐 사실 이것도 결과만 외우면 되긴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무게중심이 여기 중점하고 일단 이 중점을 구해야 돼. 중점 구하는 공식은 아까 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가지고 2대1 내분점을 구한 거야.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내분점 공식 써서
이 공식 써갖고 저 2대1 내분점 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는 요거 내가 지금 2대1 내분점 연습까지 어쨌든 둘이 더하고 지금 2대1 내분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M이 2고 N이 1이잖아. 그 다음에 2에다가 이거 요게 2대1이면 이 뒤에 게 곱해줘야 되잖아. 요 뒤에 거 요거 곱해준단 말이야. 얘하고 얘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2에다가는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1에다가는 저 앞에 거 곱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y도 똑같고 y도 똑같고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약분돼서 결론은 뭐냐 3분의 3개 이렇게 더한 게 무게중심이야. 그 다음에 y도 그래서 이렇게 3분의 이렇게 3개 더한 게 무게중심이다. 알겠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최종 결론만 알면 돼. 어차피 증명하는 게 뭐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할 게 요만큼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이해 갔나? 아니 근데 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 여기는 그냥 뭐 공식 외우는 거야. 여기는 뭐 여기 공동수학 2는 그냥 외우는 거야. 여기가 어차피 다 도형들의 지금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뭐 공식은 뭐 그렇게 안 써놔도 돼. 얘들아 그 아니 뭐 써놓으면 좋지. 아, 외울 겸해서 한번 써라. 한번 쓰고. 근데 뭐 다른 것들은 뭐 필요 없고 저거 알겠지? 저거 꼭 저거 이거 솔직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건 다 공식 이거는 다 뒤에 나오니까 좋은 게 없어. 책에 전해놓은 게 없어. 알겠지? 저건 꼭이에요. 저거 시험에 무조건 나와. 저거 삼각형 우리 저거 내신과도 외신과도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저거는 이제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이때 시험 볼 때 대수에서도 사이버 초사이버 또 나오기 때문에 꼭 잘해야 돼. 대수 했던 사람들은 뭐 알겠지만 내가 빠르게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우리 정리해 줄 테니까 뒤에 또 나와가지고 나와서 빨리 얘기해 줬어. 야 그리고 일단 숙제는 수빈쌤이 정해줬기 때문에 숙제는 말이지 얘들아 거기 51번까지야 알겠지? 이게 숙제야. 왜냐면 막아 보이지만 오늘 나하고 거의 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사실 별게 없는 거야. 나하고 거의 다 풀 거라서. 다 정리됐나? 저것만. 이건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내가 다시 얘기하자면 공통수학 2를 할 때는 증명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외우라는 증명만 외우면 돼. 시험에 나오는 증명. 근데 여기 앞에 나올 증명이 없어. 그런 거 전혀 안 나오니까. 야 그리고 이제 다 적은 사람은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요. 첫 번째 그 유형 1번에. 그치? 그 유형 1번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싹 보면서 또 좀 해봐. 거기 근데 하는데 1번은 공식만 쓰면 되잖아. 그치? 1번 하면서 한번 공식을 외워보고 알겠지? 1번 하면서 공식을 외워보고 우리는 같이 3번을 해야겠다. 1번 하면서 공식을 외우고 된 사람은 우리 3번을 같이 해보자. 1번은 쉬우니까. 얘들아, 그래서 그거 1번은 벌써 풀었나? A가 마이너스 1하고 7 나왔나? 그치? 쉽지? 이건 이제 공식에서 느낌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3번에 도전을 해봐. 3번 같이 해보자. 그거는 너희가 하면 뭔 문제인지 알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한번 보고 3번은 같이 해보자. 1번은 그냥 공식에만 넣으면 되니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평면좌표의 목표는 말이지 좌표를 나타내야 돼. 그렇지? 그럼 A라는 애가 여기가 이제 0,10 여기도 출발해야 되게 간대. 그리고 B라는 애는 여기도 출발해야 되게 간대.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좌표를 표시할 것인가? 근데 속력을 줬잖아. 그렇지? 매초 4 하나는 매초 2. 그 말은 요게 매초 얘가 4야? A가 4시간이다. 우리는 그럼 항상 시간이 나오면 T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그 다음에 얘는 이 길이가 매초 2니까 T. 그러니까 T가 지금 시간인 거지. 요거 이해갔니? 그러니까 4T씩 가고 얘 2T씩 가고 그러면 이제 A는 이제 좌표가 정해진 거지. 0, X좌표 변화가 없으니까 10-4T. B는 2t, 0.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나타내기 중요하니까. 그리고서는 이 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거 거리는 그러면 2t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너희들 이거 이제 전개해서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건 쉬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들어가면 이렇게 속력이 나오면 얘들아 속력이 나오면 t를 이용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거는 이제 특별히 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유형 2번에서는 말하는 거는 그런 거지. 얘가 우리가 그 좌표를 얘가 지금 얘도 y축 위의 점이니까 0,뭐 이렇게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면은 0, 어떤 수 x축 위에 있으면은 b, 0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 얘기야. 그리고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y는 x-1 b 하면은 a, a-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y는 x-1 이렇게 있을 때 여기 x좌표를 내가 a로 잡으면 대입하면 a-1이니까 요 얘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거리 구하는 건 쉬우니까 요거는 이제 별로 할 게 없어.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하고 유형 3번 이제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거 이제 잘 들어라 얘들아. 이제 3번은 엄청 중요한 거니까 2번 유형 2번까지는 공식에 넣어서 하는 거야.
하면서 하고. 야, 요 3번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가 지금 그 유형 3하고 이제 유형 4가 둘 다 물어보는 게 똑같거든.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 뭔가에. 그런데 지금 유형 3에서 7번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요 초반부에 그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는 두 종류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문제를 보면은 10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그 요렇게 줬어.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최소값 구하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얘가 더 쉬우니까 얘 먼저. 우리가 이런 제곱이 붙은 이런 거를 구하는 누구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그러면은 그 지금 거기서 이제 준 거는 A라는 애는 5,3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저걸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제곱이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나중에 도형에 이동 가면은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는 게 이런 것도 나올 거야. 제곱이 없는 것도. 근데 일단 현재는 저게 제곱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P라는 애를 X, Y로 놔야 돼. 다른 조건이 없으면.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Y축 위에 점 P라고 줬지. 그러면은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얘가 Y축 위에 점이라고 했어. 그럼 Y축 위에 점이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요 Y축 위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P라는 애는 X는 정해진 거지.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0,Y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그대로 구하는 거야. AP 제곱이면은 얘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요건데 원래 루트가 있어야 되지만 제곱 때문에 이제 루트가 벗겨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BP의 제곱이 오면은 요거는 또 얘네 사이 거리니까 1에 1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저거는 구하기 쉽지.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것도 그거잖아. 이차함수 형태지. 근데 사실 얘가 더 쉬워. 제곱 붙어 있는 애가. 그래서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은 뭐 25 더하기 요거랑 이렇게 돼서 플러스 36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꼭지점 구하면 되지. 1 마이너스 2 34 이렇게 해서 y가 1일 때 3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게 쉬워. 제곱 붙은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요 제곱 붙은 건 쉬운데 사실 일단 저거 정리해놓고 얘가 이제 좀 어려운 건데 사실 뭐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는 있잖아.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일단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는
0,0하고 a, b 사이의 거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근데 이것도 있잖아. 당연히 쓰려면은 야 1,1하고 a 플러스 1, b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도 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이게 더 계산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걸로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닌데 내가 제일 쉬운 걸로 그냥 쓴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 내가 a, b로 해놨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4하고 a, b 사이의 거리다. 이게 1단계야.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요렇게 루트가 두 개 붙어 있는 식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0,0이랑 a, b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2,4하고 a, b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a를 내가 0,0으로 정할게.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할게. 물론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이 바로 풀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얘들아, 이게 둘이 달라지면 못 풀어. 무조건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요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까 이렇게 썼지? 요런 형태가 된 거야. 요거 최소값 구하는 걸로. 아까는 제곱이 붙었으니까 이제 그냥 넣어서 그냥 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제곱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제곱이 없으면은 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얘는 이제 P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그 A, B가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없지? 어디가 있냐? 그렇지. 그래, 실수라고만 주고 다른 조건이 없어. 그럼 다른 조건이 없으면 쉬워.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A가 0,0이 있고 여기 이제 B가 마이너스 2,4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P라는 애가 막 지 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AP 더하기 BP 값인데 당연히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오고 요 사이에 P가 와야지 최소겠지. 그렇지?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결국은 그냥 AB 거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 문제는 그냥 저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면은 계산해야 돼. 저 계산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제곱이 없으면은 그래프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곱이 너희들이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AP 더하기 BP 형태가 제곱이 있으면은 고민도 하지 말고 식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치? 요거는 계산 문제. 하지만 제곱이 없으면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너희들이 어느 시점에 최소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어려워지면 저 P에 이제 조건들이 붙는 거지. P가 뭐 어디 위에죠, 어디 위에죠. 요게 이제 도형에 이용해서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이해가? 그러면 우리 야 9번 한번 해볼래?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근데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 그걸 이제 그려야 돼. 너희들이 한번 도전 9번 한번 해봐. 8번은 쉬우니까 그거 너네 집에 가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9번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전해봐라. 내가 얘기했듯이 9번은 절대 계산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인지를 찾아내는 거야.
왜 이제 시작이다? 아, 필기 하느냐고? 그래. 좋아. 필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 해냈니? 아직 해내지 못했구나. 그걸 빨리 잘 생각을 해봐. 그 거리가 언제 그거가 등호 들어가서 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는 더 큰데 같을 때가 제일 짧은 때인 거잖아. 최소값.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평소에 P가 저기 위에 없고 다른 데 있으면 무조건 AP가 이렇게 더 크잖아. 딱 같을 때가 있지. P가 저 위에 올라올 때. 그때가 이제 AB 거리가 되면서 그때가 최소라 이 얘기지. 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9번도 그렇게 되는 순간을 찾아내야 된다 이거야. 너가 이제 6배 그러면 이제 네가 좌표들 정해놨지? 이제 그걸 써. 얘는 5A. 이거 원점으로 5A. A가 0,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P. 얘는 이제 P로 해서 AP 더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지? 잘하고. 그림은 잘 그렸네. 좋아. 최소가 되는 것만 찾으면 돼. 찾았니? 그래. 찾았네. 야, 근데 찾았는데 왜 직선은 왜? 좌표 찾으라고? 야, 근데 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넣어봤으면 직선 구해서 대충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최소 값을 찾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을 구할 필요가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도 다들 시작은 지금 잘하고 있어. 좋아. 그래서 저게 그다음에 이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요거리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 P가 이렇게 오면은 최소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A, B, C, D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뭐냐? 근데 이거 서술형 얘들아 이거 쓰는 것도 잘 써야 돼. 이게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말로 이렇게 막 설명하지 말고 얘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라는 뜻이니까 AC 더하기 BB다. 이렇게 해서 저 대각선 길이 두 개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지. 알겠니?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것도 잘 알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왜냐면 P가 다른 데 있으면 더 길잖아.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이 와야지 가깝지. 근데 이제 P의 좌표를 물어봤다 하면 저거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 최소 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A하고 C 거리 구하고 그래서 9 더하기